거의 똑같이 생긴,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하얀색, 빨간색, 초록색, 까만색. 왜 그렇게 비슷하냐, 이 새끼들이 비밀 단체가 있었어요. 안녕하세요, 쌤입니다. 이번에 월드컵 3차 예선에서 대한민국과 같은 조에 들어가게 된 5개 팀들이 신기하게도 다 중동 나라들이었어요. 근데 아시아 축구 연맹에서 발표한 추첨의 결과를 보니 조 맨 위에 태극기가 있지만 아래 거의 똑같이 생긴,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한 5개의 국기들이 있어서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. 도대체 아랍 나라의 국기들이 왜 그렇게 비슷하냐, 왜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냐 물어보는데, 사실 이것이 최근의 일은 아니고 좀 역사가 긴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, 아랍 국기들의 비슷함, 유사함을 제가 오늘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. 일단 아랍 국기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보니까 대표적으로 4가지 색깔이 있어요. 하얀색, 빨간색, 초록색, 까만색. 이 색깔들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구별이 안 되는 것도 있고, 또 무늬 자체가 이렇게 가로나 세로로 딱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색깔이 조금만 다른 것 뿐이지 거의 모양 자체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모르는 사람에게는 좀 너무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들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. 아랍 국기들이 생긴 썰이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는데, 하나는 사실 아랍이 아닌 터키에서 시작됐습니다. 1910년대쯤에 터키에서 아랍 문학 포럼이라는 비밀 단체가 있었어요. 왜 비밀 단체였냐면, 그때까지만 해도 대부분 아랍 국가의 영토가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를 대상으로 아랍 문화 말살 정책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였어요. 그래서 아랍 문학을 부활시키거나 아랍어를 좀 사용하거나 그런 거를 금지하거나 일부러 그냥 막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. 심지어 이집트도 정부에서 아랍어 사용을 금지할 정도였어요. 장관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할 때, 아니면 국가에서 발행하는 문서는 다 터키어로만 되어야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랍 문학을 좀 보존하자, 되살리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여러 아랍 지역에서 온 청년들이 이스탄불에서 아랍 문학 포럼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, 그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조만간 오토만 투르크 제국이 전쟁에서 패배해서 왠지 이제 끝날 때가 됐고 아랍 국가들이 이제서야 오토만 투르크 제국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 텐데, 우리를 대표하는 그런 슬로건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와서 그런 노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. 우리의 국기를 만들어 보자. 우리라는 게 모든 아랍 국가를 보여주는, 한 방에 보기만 하면 이거 아랍을 얘기하는 색깔이구나, 아랍을 얘기하는 깃발, 국기이구나 해서 그런 의견이 나왔을 때, 그 중에 한 명이 우리가 몽골 1200년대에 몽골이 바그다드를 침략해서, 바그다드가 그때 당시 아랍 이슬람 왕국의 수도였는데, 몽골 군이 들어와서 이렇게 칼리프, 즉 전 이슬람 왕국의 최고 왕을 이렇게 참수하고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학살을 막 이렇게 하고 그랬을 때, 그래도 일부 군인 단체들이 몽골과 맞싸우고 이길 때가 있었고 질 때가 있었지만, 그래도 우리가 한참 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조그마한 전투에서 이기면 이게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찬양하고 그거를 오랫동안 간직하기 위해서 유명한 시인이 읊은 시가 있어요. 만든 시가 있어요. 아딘 힐리라는 이라크 출신 시인이 1200년대에 말한 시가 있는데, 그 시인이 한 시를 살펴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우리의 행동은 하얗다, 우리의 전투는 까맣다, 우리의 들판은 푸르다, 우리의 과거는 빨갛다. 즉 행동이 하얗다라고 아랍 사람이 표현을 할 때 행동이 착하고 선하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이렇게 악행을 하지 않고 먼저 공격을 하지 않는다 이 뜻이고, 우리의 전투가 까맣다, 그만큼 어둡고 깜깜하고 치열하다 이 뜻이고,
그 다음에 우리의 들판이 푸르다. 왜냐하면 그 이라크라든지 시리아라든지 레바논은 보통 그 비옥한 조승달이라는 지역으로 불러서 그만큼 비옥한 땅을 대표하기 때문에 들판은 1년 내내 푸르다 이 뜻이고, 그 다음에 우리의 과거가 빨갛다, 즉 그만큼 많은 피를 흘리면서 유혈한 그런 전투들을 겪어본 사람들이다. 그래서 그 청년들이 이스탄불에서 이 색깔들을 위주로 우리 국기를 만드는 게 어떨까 해서 이렇게 그 국기를 먼저 채택을 한 거예요. 그 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알파타트라는 또 다른 아랍 조직이 이 색깔들이 들어간 국기를 채택했는데 1916년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메카라는 지역 시장 직을 맡은 알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영국과 함께 오스만 투르크 제국 상대로 아랍 대혁명이라는 움직임을 계획하고 있었어요. 역시 그 사람도 목적으로 삼았던 게 오스만 투르크 제국으로부터 아랍 민족을 독립시키는 거였어요. 그래서 아랍 민족을 처음으로 독립시키는데 역시 깃발이 필요해서 알파타트 조직과 그 전에 이스탄불에서 있었던 아랍문학 포럼이라는 조직에서 채택했던 이 네 가지 색깔 그리고 그들이 만들었던 깃발을 본인이 처음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었는데, 이 깃발은 아랍 혁명의 깃발이라고 불러요. 그리고 그 깃발에서 모든 동쪽 아랍, 즉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에서는 이집트와 수단까지 이 모든 국기들이 이 색깔들을 채택해서 자기들의 국기를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면 아랍에미레이트와 쿠웨이트 국기는 거의 똑같고, 쿠웨이트와 팔레스타인과 요르단과 이라크, 이라크와 이집트, 이집트와 수단, 이렇게 이 모든 나라들이 헷갈릴 정도로, 심지어 제가 중학교를 다녔을 때 많은 학생들이 막 팔레스타인에 연대한다는 의미에서 그때 팔레스타인에 대한 그런 침공과 그런 행위들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위를 벌였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시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미술 시간에 학생들이 팔레스타인 국기를 그리는데 자기들도 잘 몰라서 수단 국기를 그리고 수단 국기를 들고 이렇게 시위에 나가는 거예요. 팔레스타인 외치면서. 그 정도로 비슷한 거예요. 왜냐하면 원래는 그런 나라들이 없었고 나라들이 새로 생기면서 하나의 깃발에서 자기들만의 깃발을 만들었기 때문에 비슷할 수밖에 없고, 조금만 차이가 난 이유는 서로 다른 나라이기도 하니까. 그래서 각 국가가 자기만의 국기를 쓰지만 뿌리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다. 이거는 첫 번째 썰인데, 두 번째 썰은 약간 안타까운 얘기이긴 한데,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세계 1차 대전에서 패배하면서 이제 프랑스와 영국, 특히 구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땅을 자기들이 침략하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나누는 사이케스 비코 밀약이라는 비밀 협약이 있었어요. 사이케스라는 영국 사람, 비코라는 프랑스 사람이 앉아서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서 우리가 뺏은 그 영토, 물론 자기들만이 알아서 뺏은 건 아니고 아랍 사람들도 독립하겠다고 혁명을 해서 이렇게 빠져나왔는데, 빠져나와서 독립국가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가 됐지만, 어쨌든 그 두 사람이 만나서 국기들을 그리는 거예요.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집트, 여기부터 여기까지 뭐 수단,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뭐 알제리, 튀니지, 모로코 이렇게 해갔는데, 사이크스가 이 새로 생겨날 아랍 국가들 사용할 국기를 만들어줬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 사람은 영국에 있었는데 이집트에서 근무하는 헨리 막마헌이라는 사람이 사이크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.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나중에 다스릴 텐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국기를 만들어주자. 그래서 사이크스가 기차를 타면서 지금 현대 아랍 국가들의 국기의 모양을 그리는 거예요. 그 네 가지 모양을 그려서 그냥 보냈어요. 그리고 미안한데 나는 자세히 좀 더 깔끔하게 그려주고 싶었는데 사실 25분밖에 시간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라도 보낸다. 그래서 그 정도로 아랍 국기들이 정말 그냥 빨리 그려진 그런 거 있고, 또 우리가 알아서 그린 게 아니라 침략자가, 식민 지배자가 우리한테 그려주었다는 그런 약간 자랑스럽지 않은 그런 역사가 있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냈는데 자기도 보내면서 색깔까지 제안했어요.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색깔의 스토리가 첫 번째,
이스탄불에서 나온 색깔의 스토리와 조금 다른 게 빨간색, 흰색, 까만색, 하얀색이 들어갔지만 이거 다 이슬람 역사에서 가져온 그런 색깔들이에요. 일단 빨간색은 하심 가문의 색깔이, 하심 가문은 앞서 말씀드렸던 메카 시장의 가문의 이름이에요. 그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요르단 왕국에서 이제 왕족이 되는 거고, 그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던 색깔은 빨간색이에요. 그리고 까만색은 기초 정통 칼리프에서 사용했던 까만색이고, 정통 칼리프 이 다음에 아마위가 있었고 오마이야 다음에 아바시가 있었는데, 정통 칼리프를 따라해서 아바시는 검정색을 채택했어요. 오마이야 칼리프는 흰색을 채택했기 때문에 사이크스가 흰색을 추천해 주었습니다. 그 다음에 초록색은 보통 모함메드 예언자의 가문을 대표하기도 하고 파티마 왕족, 파티마 칼리프 지역에서 초록색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초록색을 추천해 주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도 그 지역의 역사에서 자주 사용됐던 색깔들을 제안해서 이제 현대 이집트, 이라크, 뭐 팔레스타인, 아랍에미레이트, 쿠웨이트, 예멘 그 나라들의 국기들이 이런 색깔과 이런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그리고 공유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나중에 언제 또 뵙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좋아요와 보통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뭘 부탁하는 거죠? 좋아요와 알림 설정, 그리고 공유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재밌으셨다면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.